자, 31, 33번 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없어요? 자, 내용 정리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자, 여기서 지금 유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유추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성질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기초해서 미뤄 짐작하는 걸 유추라고 했고요. 자, 유추의 단계는 지금 확정, 그 다음에 비교, 결론 내리기. 3단계를 거치게 되네요. 자, 여기 백조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지금 동물원에 가서 백조를 처음 봤는데, 자, 이것의 대상이 뭘지? 이걸 알고 싶어요. 이걸 확정을 시킨 거고. 자, 그것과 이제 유사한, 자기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얘가 날 수 있나? 날개가 달린 비둘기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아, 얘도 그럼 결국 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자, 이게 바로 유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타조가 난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잘못된 유추가 된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이 그것은 옳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틀림없다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말로 결론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때 우리가 옳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때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뭐라 해야 된다? 범위 좁히기를 해야 된대요. 자, 그래서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그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이 옳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우리가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는 필요합니다. 왜? 바로 빨간색 부분. 자,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유추와 같은 사고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뭔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자, 31번에 2번, 32번에 2번, 33번에 1번.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34, 36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이 중에 틀린 거. 자, 34, 36. 자, 그럼 3개 다 해야 되네요, 지금. 자, 어떤 환경에서 개개의 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는 뭐란다? 생태적 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생태적 환경에 따른 바로 형성되는 지위를 우리는 뭐란다? 생태적 지위라고 하고요. 자,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죠. 자,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 이소, 떠날 이자에 장소 소자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소성 개체군 이런 식의 얘기하고요. 자, 동일한 같은 지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동소성 개체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됐어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서로 간에 어떤 종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먹이 경쟁이 일어나겠죠? 자, 이때 가우스는 아우렐리아하고 그 다음에 카우 다툼이라는 자, 이걸 지금 실험을 하겠는데 자, 맨 처음에는 모두 잘 살다가 두 종을 함께 섞어놨더니 어떻게 됐대요? 자, 이때 하나의 종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겼답니다. 자, 바로 어떻게? 자, 필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살게 되면 이 동소성 개체군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이 중에 하나는 사라져버린다. 이게 바로 경쟁적 배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같은 장소에 살면서도 서로 공존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어떻게 이 서로 간의 자원, 먹이를 놓고 어떻게 서로 경쟁을 피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주행성과 야행성 이렇게 시간을 달리하면 경쟁을 줄일 수 있겠고요. 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눠 갖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자, 분서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를 나누어 서식하는 방식도 있고 먹이를 먹는 활동 시간을 달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경쟁을 피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또 하나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는 이 동소성 개체군이나 이소성 개체군의 체형 구조, 몸의 체형이 있죠. 몸뚱아리 어떤 모양 이런 것들 형태를 구조를 비교함으로써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A섬과 B섬에 각각 살고 있는 이소성 개체군인 조류의 경우 자, 종 간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동일한 먹이를 먹고 부리의 크기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지리적인 같은 공간 안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 때문에 싸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빨간색 밑줄입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씨앗을 먹도록 부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동서성 개체군의 경우 같은 자원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서로의 체형 구조가 어떻게 된다? 네,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형질, 시환이라는 개념을 썼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34번에 가면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 권위자의 주장을 인용을 해서 통념의 오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나요? 이건 없죠. 통념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통념이라고 하고 생각. 자, 그런데 이것이 오류, 잘못된 점을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35번에 넘어갑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인 반응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지금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 경우에 자, 세모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 생태적지가 유사한 종이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다른 장소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격리된 지역이 살으니까 이건 이소성 개체군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서로 다른 장소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5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동소성으로 바뀌어 버렸네요. 당연하게 어떻게 먹이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다시 뭐가 일어났어? 자, 이렇게 다시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서식지를 나누어 살고 분서가 일어났네요. 자, 그러면서 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A와 B가 먹이를 먹는 시간대를 달리하면 자, 이것은 A, B는 이소성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소성이라는 것은 장소를 달리하는 게 이소성인데 같은 공간에 살면서 시간대만 다르게 하는 거니까 얘는 이소성이 아니라 뭐로 봐야 돼요? 이거 동소성입니다. 동소성. 같은 장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4번. 자, 36번에 갑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결국 얘들은 결국 서로 간에 어떻게? 자, 니은하고 지금 디귿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거죠? 자, 분서. 자, 그다음 형질 치환이나 이거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간에 자원을 나눠 먹게 되는 거죠. 나눠 갖게 되는 거니까. 자, 자원의 분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6번까지 정리됐고요. 자, 37, 39번으로 갑니다. 자, 기술 파트가 되는데 자, 이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자, 39번 있고 다른 친구 없어요? 자, 여기에서 앞에 부분에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여기 지구 온난화 현상이 빈번해졌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든지 포집, 얘를 모아가지고 얘를 저장해서 얘를 지금 이산화탄소가 지금 어디로 공기 중이나 여기로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기술을 CCS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을 한 다음에 안전한 땅 속에 저장하는 기술이 바로 CCS 기술이 됩니다. 자, 이때 단계가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연소 포집 기술, 자, 결국 연소가 되기 전에 포집하는 기술, 자,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이 중에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연소 후, 연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결국 이걸 현재 이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 CCS 기술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는 몇 개의 공정? 자, 5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자, 이건 전체적인 내용 먼저 그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배기가스가 지금 흡수탑 하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흡수탑 상단으로 다시 주입되면서 흡수제와 접촉하게 되고요. 자, 흡수제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중에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가 기체가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럼 이산화탄소만 선택해서 포집을 하면 물과 질소는 그대로 굴뚝으로 통해 나갈 수가 있고요. 얘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재생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열 처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자, 이때 흡수제에 달라붙어 있는 이 이산화탄소를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걸 땅속에다 저장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이거를 그 뭐까지 흡수제까지 같이 다 묻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흡수제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포집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이때 고온의 열 처리를 통해서 또 흡수제와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갖고 자, 이산화탄소만 따로 모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흡수제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흡수제가 다시 재생되는 흡수와 재생 공정을 반복하게 되면
9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모을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요? 압축기로 가서 압축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얘는 결국 지하 800m, 자, 깊이, 그 이상의 깊이에다가 얘를 반영구적으로 어떻게 한다? 저장을 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날 CCS 기술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은 극복할 과제다 이렇게인데, 자, 하지만 이 공정 속에서 진행 과정에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나 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자, 흡수 포화점이 향상된 흡수제를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성이 높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높아진대요. 왜? 흡수제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닥에 물이 떨어졌는데 그 휴지 조각 하나만 갖고 해서 한번 닦아가지고 다 흡수를 못하게 되면 또 휴지를 또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흡수력이 좋으면 한 번에 그걸 다 한 번에 오면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흡수제가 포화점이 향상된 걸 쓰게 되면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그걸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답 체크합니다. 37번에 4번이 되겠고요. 자, 38번은 자, 여기서 4번. 자, 여기서 뒤에서 흡수제가 자, 뒷부분은 지금 재생태 부분인데 흡수제가 이산화탄소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뭘 흡수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재생태 부분에서 하는 역할은 자, 여기 있네요. 자, 고온의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흡수제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마지막 39. 기억이 니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 왜 여기에서 우리가 포화점이 향상된 흡수제를 사용하면 경제성이 높아지느냐? 자, 바로 이 반복 횟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을 줄이게 되므로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